또 승양이기탕이 나오게 돼요. 대칭적인 의미에서. 그런데 임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같이 분명히 울강이 분명한데 왜 승양이기탕을 썼어? 응? 오른쪽 맞아요. 좌우 개념 때문에 그래. 또는 자기 마음속에 쫙 보니까 나 승양이기탕 꼭 쓰고 싶어. 승양이기탕 잘 안 썼어. 잘 몰라. 승양이기탕 쓰고 싶은데 여기 땀이 안 나네 이거. 그럼 이거 울강 아니야. 그러면 승양 팔로부터 가야 되거든. 야 그럼 이거 어떡하지? 그럼 좌우 개념으로 가. 그거 돼요. 그래도 이게 우연의 일치야. 만약에 왼쪽이었으면은 이게 효과가 안 날 가능성도 있어요. 어느 우탱이든지 하나가 맞으면 효과가 나. 참 묘하지 그거. 그래서 태양병 고름증도 여러분이 해석을 잘해요. 이거 태양병에서 고름증으로 직중을 한 거야. 그러니까 망향초증에서 고름증으로 빠진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태양병 고름증도 뼛속이 시리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승양이기 부자에다가 포부자 두돈 써도 된다는 얘기지. 인삼만 뒷다 올릴 게 아니라 포부자를 2돈 내지 3돈 이렇게 막 투여하면은 태양병 고름증에 쓰이는 독산 파묵자탕을 능가할 수 있다. 버금갈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이건 뭐예요? 태양병 고름증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증상이야. 뼛속까지 시린 거니까. 그래서 남진희 원장도 포부자 2돈 넣은 승양이기자탕을 써갖고 치료해 주는 거라고요. 왜? 망향초증에서 시발된 거기 때문에. 족골랭이는 갖다가 자기가 막 꾸미는 거지. 꾸며도 해당이 되잖아. 일리가 있으면 되잖아. 그죠? 터무니없는 거 아니잖아.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보세요. 남진희 원장 거 다음에 장한수 원장이 감기 외감에서 망향이 온 거예요. 자 보세요. 복지는 10번, 11, 12번에는 걸리고 있어요. 옷가게 하는 여자 38세 7월 말 감기에 걸렸는데 몸살기가 있고 몸이 불편하고 두통이 있어. 근데 체온이 37도 3도야. 37도 3부야. 37.3도. 근데 한기가 덜덜덜 느껴진단 말이야. 응치서 다리까지 저리고 아파. 너무 피곤해. 37도 3부 약간의 열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열이야? 양명열. 양명열에다가 뭐가 있어? 으스으스 한기가 들죠? 그럼 오하냐? 땀을 봐봐. 증상 박스에 움직이면 땀이 나네. 이건 뭐야? 양명 자한에다가 발열한다가 됐죠. 발열한데 오한이 들어붙죠. 그럼 뭐야? 말증이죠. 따라서 승양이기자탕 포부자 2돈까지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냥 1돈만 넣었어. 왜냐면 요때 아직 장한수 원장이 그걸 몰랐던 거죠. 37도 3부를 느끼지만 한기가 느껴진다는 거에서 그냥 넘어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깊은 증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7월 말 감기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온 게 없네. 8월 초에 왔죠. 따라서 며칠 되지가 않았어. 따라 양양 며칠 복용하고 온 거니까 가벼운 거야. 따라서 승양이기부탕이 맞았어. 근데 한 달 이상이 걸렸다. 감기가 한 달 이상이 걸렸다. 이렇게 되면 효과가 미지네. 이건 2돈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벌써 한기가 느껴질 정도라고 한다면 망향 말증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7월 말 감기에 8월 10일 날 왔으니까 한 일주일 조금 넘는 거죠. 한 2주 정도 됐어. 근데 2주도 상당히 긴 기간이거든. 근데 나이가 38세이기 때문에 승양이기자탕 포부자 1돈 갖고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길게 끌면 안 돼요.
두 돈이 들어가야 되는 처방, 이 증상이야, 지금.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 이 장한승 원장의 이 케이스는 허구성이 조금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돼. 단, 나이가 젊고, 그래도 2주간의 간격은 있지만, 그래도 힘이 남아있어서 지금 된 거지. 만약에 완전 망약 말종으로 빠진 사람이라면, 한돈 쓰면 별로야. 안 돼요. 먹은 둥 만둥하는 경우도 있어. 부작용은 절대 안 나지만, 왜 그래? 부작용은 안 나지만, 이게 효과가 없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203페이지로 가봐봐요. 나머지 여러분이 꼭 좀 참고해보고 203페이지. 그 신길보 원장의 기침이 나와. 해수. 근데 1, 2, 3, 4 7번, 9번 딱 가서 걸려있어요. 거의 일자 복진이야. 여자 47세야. 해수가 약 3, 4개월 됐는데 감기 걸린 이후로 기침을 하고 가래는 별로 없으며 약간 숨차다. 이 양약 복용했겠지. 3, 4개월, 3, 4개월 이렇게 감기가 지속이 되면서 기침으로 고생하는. 도한. 원래는 땀이 잘 안 나는 체질이었는데 운동을 하면 뒷머리 쪽에서 약간 나는 정도였는데 3, 4개월 전 감기 걸린 이후부터 땀이 많아갖고 결국 뭐예요? 양약을 썼다는 얘기죠. 양약 아스피린 제제를 쓴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건? 단, 오한이 있어요, 없어요? 오한 난다는 소리가 없죠. 따라서 그냥 포부자 한돈 승약입자탕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감기 걸려서 땀 나면은 으슥으슥 추워요, 안 추워요를 반드시 물어봐라. 으슥으슥 추워요 라고 물어보면 추웠다는 소리만 하면 무조건 포부자 2돈, 3돈 넣어야 된다. 2돈 내지 2돈 반. 그건 꼭 알아봐야죠. 그 다음에 207페이지 보세요. 비염. 이 비염도 감기 2달째가 됐는데 기침 가래의 비염이야. 비염은 오래됐어요. 뭐 땀 특별한 거 없고 뭐 대소변도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래서 허재 원장이 비염 치료하는데 복진이 조금 있지만은 이증 소견이 없죠. 이증 소견이 없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다 여기고 막바로 이 2달 된 감기와 비염을 관리하기 위해서 승양입자탕으로 투여하게 되죠. 뭐 여기에 특별한 망양 울강 사인이 없어요. 이럴 때는 그냥 의자는 의하라 그냥 마음대로 줘도 돼. 울강 사인이 확실히 난다든지 이러면은 우강증 처방을 승양 팔목조탕을 줘야 되는데 지금 뭐 별로 소견이 없어요. 따라서 그대로 승양입조탕 들어갔다. 그래서 그거 2번 들어갈 때 2번 투여하고서 그냥 깨끗이 거의 좋아진 거죠. 간단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승양이끼탕 부작을 뺀 승양이끼탕을 보세요. 이 승양이끼탕은 2가지 한번 봅시다. 엄청나게 많은데 10가지는 되는데 225페이지 보세요. 225. 이 수험생 피로야. 여러분이 피로하다는 거 치료하는 거 참 어렵죠. 피로해 죽겠어요. 가끔 있거든. 근데 수험생인데 피로해서 공부를 못할 정도가 됐어. 온 거야. 근데 복진 보니까 딱 하나 걸려. 3번에 가서 딱 걸리고 있어. 18산목은 아마 고3쯤 됐겠죠. 수험생인데. 쉬 피로하고 중앙 부위가 통증이 있고 감기 잘 걸리고 손발 차고 수족 다한증이 있고 집중력 저하. 정산박스 보니까 식욕은 저하되어 있고 소화도 잘 체하고 더부룩하고 대변은 하루에 한 번 보는데 좀 활변 보고 시원치도 않고 소변도 그냥 1시간마다 보니까 아주 힘들죠. 긴장 때문에. 또 기운도 없어 장하수가 돼갖고 방광을 자꾸 눌러서 그렇죠. 또 구설진 보니까 백태가 있고 설첨이 빨갛다. 긴장해서. 수족다한이다.
천면. 아침에 뭐 힘들죠. 피부가 갈색이야, 갈색. 얼마나 몸이 안 좋으면 갈색화돼 있겠어요. 고3, 여기 치료 과정 보세요. 고3 수험생이 급격한 체력 저하로 인해 밤 9시 이후에는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내원한 거예요. 원래 수족다한증은 뭐죠? 이게 망약 말정 처방을 써야 되는 상황이야. 인삼 한 양이 들어간다든지 인삼 하소 닷돈 들어가고, 요즘에는 너무 인삼값이 비싸니까 만삼 쓰세요. 만삼 갖다가 인삼하고 만삼은 반반 넣어서 그냥 줘요. 그래도 효과가 은근히 잘 나. 왜냐면 첩수가 많어. 왜냐면 조금씩 좋아지니까 계속 오잖아요. 요새는 좀 오래 써야지 그냥 한두 번에 끝내면 재미가 없고 이게 운영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반반 넣어서 써요. 괜찮아요. 좋다고 돼 있어.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도 그렇게 하라고 약재사한테 내가 오다를 내렸어. 그래서 무조건 인삼 만삼 반반 넣어라. 그래서 저번 주부터 지금 반반씩 나가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 수험생 피로 물론 여기다가 수족단이 있으니까 뭐 독삼관계 중탕을 독삼 뭐예요? 독삼관계 부자 인상관계 부자탕. 나 이제 오락가락한다. 그걸 줘야 되는데, 그 당시는 요 상권 나올 때는 수족다한증이 망약 말증이라 처방을 써야 되는 게 아직 확정적인 게 아니었어. 그래서 그냥 승야기탕 하나 갖고 이제 관리하게 되죠. 그래도 워낙 이 사람이 급하니까 일단 필요 회복은 충분히 돼요. 공부할 정도는 되죠. 근데 조금 더 좀 이 당시에는 의안이 뭐 그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부자 쓰는 건 좀 뭐하고 조금 더 밀었어도 되는데, 그래서 승야기탕으로 이렇게 구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하고. 그 다음 불안증 보세요. 조건 원장의 불안증 보세요. 폭진은 9번밖에 없는데 56세 주부야. 불안, 불면, 번열, 그 다음에 부종, 발바닥에 스물스물 잠을 깰 정도, 멍이 잘 들고. 그래서 번열한다가 있다면 양명자한, 그러니까 양명증에 발열한다가 있는 건데, 그러면 그냥 뭐 발열한다쯤 되면 중증 되거든요. 중증이나 말증인데 오한이 없으니까 중증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망약 첩중 처방으로 그냥 쓰게 돼요. 좀 미진하죠. 물론 효과 나긴 났지만 적방은 아니다. 한제 복용 후 수면 상태, 밤에 스물거리는 증세, 번열한다증이 전부 개선되었다. 수족 부존 증세가 약간 남아있으나 이도 과거보다는 현저히 개선됐다. 물론 좋은데 적방은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이 적방이라면 포부자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포부자 쓰는 게 사실 다 거꾸럽죠.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소화 좀 좋아지고 이러느라고 백출 진피를 넣었는데 뭐 사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자기 그냥 조금 도와주고 싶으니까 한 거죠. 차라리 진피세도 넣는 게 낫지. 근데 뭐 승야기탕 써가면서 뭐 이런 걸 집어넣어야 돼? 아무 근거가 없어요.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으라고. 차라리 본방을 쓰든가, 살찌는 게 싫어요 하면 진피세도를 넣든가. 아마 발출진피를 넣은 게 살찌지 말라고 넣었을 거예요. 56세면 살찐다고 생각하고 아주 그냥 기절하죠. 그 다음에 승양팔물탕 228페이지 보세요. 두부건선약, 최석호 원장이 한 건데 1번과 11, 12번에 딱 걸려있어. 삼각형으로. 두부건선, 기운이 핍력되면은 오심현운이 있고, 그 다음에 찬 게 싫고, 땀은 거의 없고, 설질이 좀 담백하고, 태도 없고, 소변 민사, 그 다음에 아무리 별로 생리통, 생리통도 있고 뭐 이러니까 땀도 거의 없다 하니까 그냥 울광증 처방 승양팔물탕을 썼는데 1번이 걸리기 때문에 뭐 거풍왕 같은 거, 계집안상 같은 걸
여기서 과립작에서 과립작 준 거죠. 뭐 조금 쓰는 건 상관없어요. 잘한 거죠. 승양판물탕으로 이 두부 건선을 깨끗이 관리한 거. 뭐 팔부건자를 줘도 상관은 없어요. 팔부건자를 줘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피로 234페이지. 자, 보세요. 234페이지에 소음인 피로를 보세요. 11번에 가서 복진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236페이지 가서 피로 보세요. 똑같은 피로야. 근데 이쪽은 뭐예요? 12개가 다 걸려 있어. 자, 그럼 이 피로를 어떻게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해갖고 쓰느냐? 정동훈 원장의 피로는 표병 피로야. 복진이 하나밖에 안 걸려. 40세 여자, 소음인, 만성 피로, 빈혈, 갑상선 기능 항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증상 박스 보면 식욕 없고 소화 간혹 불편, 대변 4, 5일에 한 번, 울광이죠. 소변은 하루에 6, 7번 정상이지 뭐. 조금 자주 보는 편이라고 할까? 구절은 다 별로 물을 많이 안 마시고 땀은 거의 없다. 따라서 울광증이다. 대번의 울광증이죠. 그래서 승양판물탕을 탁 써왔어. 근데 산사는 또 왜 집어넣어? 내가 그래서 뭐라고 지랄했어. 야, 산사가 뭔데? 지금 폐양산성을 유발시키려고 쓰는 처방에 왜 산사가 들어가? 산사는 이음감기 지제예요. 소도 지제라고. 폐양산성 기운을 깎는 약활약이야. 그러니까 폐양상승시키는 약재에 산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가 왜 집어넣어? 잘못된 거지. 가미를 해도 잘못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야지. 그래서 막 뭐라고 내가 얄라 잤더니 또 안 나와. 안 나와. 도망갔어. 그 다음에 자, 신태원전 보세요. 피로가 복진이 12개가 다 걸리죠? 눈뜨기 싫을 정도로 의욕도 없다. 왜? 완전히 막혀버렸잖아요. 이응무기가 전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1번서부터 꽉 막혀갖고 3번, 4번에 가서 꽉 막히고 전혀 안 되는 거야.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의욕도 안 되고 몸이 막 붓고 아프고 머리가 막지 못하고 눈이 뻑뻑하고 난리가 났지 뭐. 이 신태호 원장의 기똥차 변정 참 잘해. 냉정하고 아주 사리 판단이 정확해. 54세 여자인데 허시를 딱 보는 거예요. 허시를 딱 봐갖고 분명히 결흉증이 심한 거야. 그리고 정산 박스 보세요. 식욕보통, 소화, 불량, 더부룩, 식전에 속쓰려, 위산가닥까지 있어. 대변은 보통, 소변은 잘 붓고. 아니 소변에 가서 잘 붓는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소변을 잘 보냐 못 보냐 sak소불쾌가 있냐 이걸 써야지. 워낙 엉터리로 잘 붓는데 소변이 잘 안 나가는 데 갖고 붓는다 그런 얘기죠. 맞아. 뭐 혀를 보니까 좀 어두운 색이야. 소통이 안 되니까 어두워질 수밖에. 어혈화된 거죠. 땀은 잘 안 흘려. 에이 12일 안정탕이야. 좀 세다. 다 막혔으니까. 근데 허증이야. 나이가 좀 54세야. 인삼 하나 붙였어. 근데 잘 들어갔어요. 제대로 들어간 거죠. 근데 요즘 여자들은 조금 안 될 경우도 있어. 몸들이 너무 나빠졌어요. 지금 이게 몇 년도고니 이게 2004년도 얘기거든. 2004년도하고 지금 2011년도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겼어요. 사람들의 건강이, 소민들의 건강이 반 이상 더 나빠졌어. 아마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소민들은 약해져요. 뭐 전부 다 그래. 그러니까 막 관중탕 열을 막 썼는데 지금은 잘 판단했어야 돼. 잘못 쓰면 복용해내지를 못해.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중탕의 임상 케이스가 자꾸 줄고 있다니까. 너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잘 보고 여러분이 감안해서 약을 투약해 줘야 돼. 자신이 없으면 한 10첩 정도 투여해 보면서 경과 봐가면서 하는데, 만약에 한 제를 투여할 때 한 제는 받아주거든. 한 제는 받아주는데 두 번째 투여하면 조금 안 돼. 위험해. 따라서 도와주는 약으로
바꿔주면서 그 이음관계 지제는 그냥 투여해야 돼. 환약으로 투여하든 과립줄 투여하든 그걸 완전히 빼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음관계 시키는 약도 좀 넣어주면서 그 기력을 도와주는 쪽으로 가져야지 똑같은 약 좋다고 또 주면은 나중에 가서 막 다리가 후들거려. 이제는 지탱은 잘 못해. 너무 약해져서. 그걸 감안해요. 그 다음에 이제 12미 관중탕으로 봐봐. 관중탕 했죠? 십전대부탕 244페이지. 피부 과민한 사람인데 전신 피부 알러지가 수족 부위는 더 심하고 2002년 2월 12지궤양 치료 중 은진 발생 후 낫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마 약부작용이야. 이게 항생제의 어떤 고정약진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길병원 검사로 했더니 정상, 내과 피부과 치료했더니 효과 없음, 음식과 관계는 없고 아침 직후 활동하기 시작하면 발생하고 잘 때는 들어간다. 자, 잘 보세요. 아침 직후 발생하기 시작해서 잘 때는 들어간다. 언더라인 쳐봐요. 이게 해답의 키포인트야. 무슨 의미죠? 무슨 의미야? 그 다음에 심화비, 복창. 아하, 이 사람이 뭔가 허증이 발생을 한 거죠. 아침 직후에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나온다. 즉, 기 부족이구나. 잘 땐 들어간다. 혈은 괜찮은데 기가 부족이야. 그럼 보기시켜야 되겠네. 근데 이기료 원장이 또 이 사람이 또 야간 사람이거든. 딱 보니까 이 33살 먹은 여교사가 항생제 많이 쓰다가 결국은 기를 손상당한 거야. 따라서 일단 밸런스 맞추자. 그래서 시점대부터 먼저 투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점대부터 먼저 투여해서 기혈 균형을 맞춘 다음에 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끝나버렸어. 응? 이 사람이 심화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향부사인을 갖다 넣었는데 향부사인 정도야 뭐 소화지제고 순기지제니까 뭐 크게 거부 반응은 없지만 사실 넣을 필요도 없어. 심화비로 인해서 향부사인을 넣는 거는 뭐 큰 하자는 없겠어요. 근데 꼭 넣을 필요는 또 없어. 왜냐하면 심화비 생기는 원인이 향부사인 때문에 생긴 게 아니거든. 왜? 기혈 부족 때문에 생긴 거예요. 기혈의 밸런스가 깨져 있어서 생긴 거니까 그건 맞춰주면 되는 거지. 꼭 무슨 뭐 향부사인을 집어넣고 산사신공맥을 집어넣어야 되나? 안 넣고 싶으면 넣어. 그 다음에 이중탕을 보세요. 이중탕이 참 재밌어요. 피로 250페이지 보세요. 20페이지 피로를 보면은 복진이 3번, 4번, 7, 8, 9번 딱 나오고 12번까지 나와 있어요. 야, 이중탕 복진이 딱 나오지. 클로버 복진이 피로, 기운이 빠지고 힘들고 자꾸 자고 싶고 소변도 무력하고 소변도 잘 안 나가고 소변이 힘을 많이 주어야 나오고 시원치가 않다. 너무 힘이 들어서 병원에서 검사해봤으나 이상 없다. 증상 박스에 식욕, 보통, 소화 잘 안 되고 대변, 하리천고 시원하긴 하지만 설사가 좀 있는 거죠. 소변, 무력 분리, 구설, 구갈, 다음수, 땀 무한. 복진이 뭐 클럽한데 이중탕 딱 투여하고 본 거죠. 처음 이중탕 복용 후 약이 너무 맵다. 그러나 대변이 소화가 제대로 되어서 나온다. 하리천곡이 아니고 소화가 된 변이 나온다. 그러니까 뭐예요? 연동운동이 거의 정상화돼 가고 있다는 얘기. 계속해서 같은 약을 2차례 더 복용하고 피로가 덜하고 기운도 나고 소변 잘 나오고 아침에는 아직도 소변이 시원치 않다. 이건 기허죠, 기허. 아직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보기시키는 처방으로 써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중탕 갖고 다 치료가 됐죠. 즉 뭐예요? 영양 흡수를 시켰다는 얘기야. 여기 뭐 피로가 덜하다, 기운 난다, 소변 잘 나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야? 이 사람이 장의 운동이 정상화되면서 소변도 잘 나가는 이유가 하수가 되는 것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양 흡수도 되고 장 운동도 정상화되고 이러면서 좋아졌지. 근데 완전히 기호는 회복이 안 되니까 나중에 그거는 마무리해야 된다. 그 뒤에 보세요. 다음 페이지.
하복이 냉한 김종현 원장이 딱 보니까 일자복진이 나왔어요. 일자복진을 보니까 뭐야? 여기 향상탕증도 있고 이중탕증도 있고 관중탕증 세 가지가 다 있네. 일자복진의 의미가 그거거든. 하복이 냉하다. 하복 가스 찬다. 이 말은 뭐야? 대장파한증이에요. 근데 자, 어떻게 대장파한이면 향상탕을 줘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대변도 쇠활하고 땀도 많고 조잡애기가 있고 뭐 손도 붓고 자 이걸 어떻게 시킬까 하세요. 물론 향상탕 준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관중탕과 이중탕, 향상탕 세 가지 중에서 복합되어 있다. 근데 김종현 원장은 대변도 쇠활하고 하기 때문에 이중탕을 한번 줘봤어요. 근데 거기 적중을 한 거죠. 자 11월 6일 날 보면은 손발도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하복부 가스 차는 것도 좋아지고 체하는 것도 없어지고 약 복용 후 살이 약간 더 졌다. 살이 좀 찐 거죠. 또 살찐다고 그 다음에는 또 진피까지 세 돌 넣어줘요. 이게 좋아지는 건데 여하튼 그 이중탕의 효과는 이런 데서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충이 있어서 거기 복진 보세요. 뭐 복진 보고 이중탕을 투여하게 된 거죠. 증상은 주소증에 여러 가지지만은 따라서 여기 봐요. 11월 5일 날 정충 약간 남았고 전체적으로 좋아졌다. 두통은 약 먹으면 시원해지면서 거기 언더라인 쳐요. 좌측 옆구리에 주룩주룩 뭐가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하얀 결장을 통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뭐예요? 하얀 결장까지 나가지를 잘 않은 거예요. 조금씩 밀려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 복지는 횡행결장이 전부가 다 거의 스톱이 된 거야. 거기에 음식물 찌꺼기들이 대변들이 잔뜩 고여있던 거죠. 그래서 이중탕을 투여해갖고 연동운동이 되면서 장운동이 돼갖고 주룩주룩 내려가는 현상이 여기 보이는 거야. 응? 횡행결장 장애가 풀리면서 하행결장 쪽으로 대변이 막 넘어가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이중탕의 효과야. 그 다음에 인삼백화오 관중탕은 265페이지 보세요. 265에 이대영 원장이 하지비증인데 소변 빈삭불쾌가 있어요. 변비도 좀 있고 그 소변 빈삭불쾌와 1번, 2번의 앞통점 그걸 연계시키면서 주소증을 보세요. 선골부 통증 천골 있죠. 천골. 평소에 있다가 근래 일주 전부터 왼다리가 저려서 바로 눕기가 힘들다. 왼다리가 저려서 바로 눕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뭔가 눌리고 있다는 얘기죠. 왼쪽으로. 가슴 답답, 양 어깨와 등이 뻣뻣, 아프고 몸이 무겁다. 그래서 이 결용증이 있는데 이대영 원장이 소변 빈삭불쾌 부종도 없죠. 소변 빈삭불쾌 하나 보고 딱 들어간 거야. 한시결용하고. 그래서 인삼백화오 관중탕으로 이걸 관리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예요. 이거 쉽지 않죠. 잘 봐주세요. 또 신태 원장 상위톤도 마찬가지야. 상위톤도 복진이 일자 복진 쭉 나가는데 상위통이 심한데 자고 나면 붓는다. 자고 나면 붓는다. 이거 하나 갖고 그대로 인삼백화로 들어가는 거죠. 또는 단기백화 관중탕도 좋아요. 상위통엔 단기백화 관중탕도 좋은데 뭐 마찬가지야. 인삼백화나 단기백화나. 자, 그 다음에요. 적백화오 보세요. 거의 다 됐어, 다. 적백화오에는 뭐가 있어요? 284페이지. 284페이지. 자, 설사는 보통 이중탕이나 백화오 이중탕을 쓰게 되어 있거든. 근데 1번, 2번에 가서 심해 걸려있죠? 73세 노인인데 20년간 설사한 거야. 소변만 봐도 대변이 막 나와. 근데 증상 박스에 소화불량,
설사, 소변 빈삭, 부종 따라서 뭐예요? 그냥 적백하고 들어간 거예요. 73세 노인한테 인삼도 안 넣고 그냥 막바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한약 복용하면서 속이 편해진다. 근데 이 신태희 원장은 양강 건강을 초에서 써요. 너무 맵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초에서 써도 상관없어요. 볶아서 좀 매운 기를 약간 감소시키고 또 어떤 때는 그걸 뭐 5%도 줄여 쓴다는 말도 하더라고. 근데 여기다 적지 않았는데 안 적었나? 이게 이 적백하우를 써갖고 이 설사를 고치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천국의지탕 쓰는 거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천국의지탕은 286페이지 보세요. 천국의지탕은 울광초증에 쓰는 거죠. 여기 보세요. 근데 고학주 원장은 울광초증 천국의지탕을 쓰면은 지신다고 내가 늘 얘기하니까 여기 보세요. 한강인데 양 어깨와 고황혈 부위 시리고 오므라드는 것 같고 쑤시고 아프고 추위 많이 타고 근데 장수 돌침대에서 땀을 흘리고 자면 몸이 가볍고 정신도 맑아지고 그런다. 겨울이면 추워서 오라든다. 이런 말이 나와. 장수 돌침대에서 땀만 좀 흘리고 자면은 몸이 가볍고 정신도 맑아진다. 이거 봐. 이게 지금 키포인트야. 따라서 땀을 흘리고 나면은 편해진다라는 거는 무슨 말? 포부자가 필요한 말. 포부자가 필요한 증상. 땀을 흘리고 자면은 편해진다, 가벼워진다는 말은 바로 포부자를 요구하는 증상이에요. 잊어버리지 마. 그래서 천국의지탕에다가 포부자 한 단을 딱 붙여 쓰는 거예요. 무한이지만, 물론 울광초증이지만, 울광초증에 포부자 쓰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울광초증, 포부자 초증에서 땀을 흘리고 자야 좀 좋다, 시원하다. 이 사람은 포부자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둬요. 알았어요? 대답이 왜 없어? 네. 알았어? 네. 목이 아파 죽겠구만. 288페이지. 우리 권병삼 회장이 한 건데 한태임인데 손절인 거야. 근데 수년 전부터 양 어깨가 저리고 양 손이 저리고 땀은 없어. 소변 빈삭이야. 그래서 자, 땀은 없다. 폐병이다. 울광증이지. 그럼 이게 어떻게 볼까? 근데 견비통, 양, 손 저리고 이래서 침치료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뭐 당연히 폐병 가운데에서 땀이 나면은 울광초증이고 망향초증이고 뭐 아니면은 울광초증의 처방들이 있죠. 근데 땀은 적은데 울광인데 대변은 정상이야. 그러면 울광은 울광인데 울광 중증으로 가는 게 좀 그렇죠. 대변이 위가실이 돼야 양면 위가실이 돼야 이게 중증으로 가는데 초증이야. 따라서 천국의지로 간 거예요. 이런 변증 요인을 여러분이 잘 봐야 돼. 아, 땀은 적어서 울광인데 대변 정상이다. 그러면 이건 울광 초증 처방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보는 거죠. 만약에 해당이 되면 쓰고 울광 초증보다는 중증으로 하는 게 낫겠어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뭐 증상이 뭐 건선 같은 거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건 중증으로 가야죠. 그런 식으로도 판단을 여러분 내리면 돼. 그 다음에 팔무군자는 다 끝났고 향부자판물탕 하나만 더 봐. 자, 향부자판물탕 321페이지. 향부자판물탕 원래 어디에 쓰게 돼 있죠? 두통. 사려 두통. 부인이 사려 상대해갖고 인건설조예요. 인건설조 은은 두통이야. 이거 군의창 보세요. 신태희 원장이 했는데 포증이죠? 아무것도 없어. 수개월간 입술이 벗겨지고 입안에 창이 생겨 식사하기도 곤란하고 그리고 땀은 보통인데 대변은 하루 이틀 만에 본 단단한 편. 따라서 이거 울광증에다가
울광 중증 정도가 되는데 군의 창이 생겼어? 근데 이게 9살 난 아이야, 남자아이. 의안 보세요. 소미 나이로 밥 먹기 어려울 정도로 고생했다. 이병증은 없고 땀을 잘 안 흘리는 편이고 대변도 굳은 편이라 구조구건 증을 인건설조를 치료하는 향부잡합물탕을 들이댄 거죠. 비록 복지는 없지만 이걸 써갖고 치료하는 케이스인데, 이거는 사실 뭐 9살 먹은 요 남자아이 사실 구내염이 심한 거는 기혈상봉만 시키면 돼. 시전대부터 한번 주면 된다고. 왜냐면 애들은 단순해. 근데 얘가 어떻게 잘못하다가 기혈이 깨졌어요. 기혈균이 깨지면서 이 바이러스, 구내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기능이 상실되면서 온 거니까 기혈상, 시전대부탕을 주면 다 끝나 그냥. 뭐 향부잡합물탕만 적방이 아니에요. 시전대부탕이 적방이야 사실은. 근데 신태호 원장은 인삼을 쓰기가 싫던가 보지. 그래서 향부잡을 대신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뭐 편두통도 치료할 수 있고, 원래는 코피도 치료해. 향부잡합물탕이 코피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이에요. 사상 요결에는, 신편에는 6혈에 향부잡합물탕을 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향산화탕은 여러 가지죠. 불임에 많이 쓰이죠. 그리고 330페이지 가서 봐. 이 두부 지루성 피부염이야. 원래는 한템인 여기 26, 28.7, 27.6 이렇게 돼가지고 한템인데, 두부 지루성 피부염 2개월 전에 발생을 해서 얼마 안 돼서 복진 좀 있죠. 아랫배 불편함이 자주 발생한다. 하복 불편이 발생을 하는데 복진상에도 벌써 9번, 10번, 11, 10이 걸리죠. 따라서 대장판 안쪽으로 우리 간주할 수 있어요. 따라서 향산화탕을 써갖고 땀은 별로 없지만 이 향산화탕은 유한, 무한 다 쓸 수 있다. 이 향산화탕으로 이 두부질성 피부염을 관리했다는 거 여러분이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향산화군전 여러분 다 알죠? 식후도포증, 응? 식후도포증 336페이지. 흉민이고 1번, 2번, 3번, 4번, 5번에 가서 걸려있는데 명치에서 목까지 답답하고 치밀어 오른다. 치밀어 오르는 걸 구역감으로 해갖고 계집안 상황탕 썼지만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여기서 생리통도 있고 뭐 식욕도 없고 밥맛 없고 이러면은 밥맛이 없으니까, 식욕도 없고 잘 없으니까 소화 떨어지고, 여기 향산화탕이 아주 좋거든. 여기 기가 막힌 처방이에요. 여러분 한번 써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회양대부탕. 자, 이 회양대부탕 참 잘 써야 될 경우에요. 지금 네 케이스가 아주 주옥 같은 처방인데 신태희 원장이 참 해석을 잘했어요. 신태희 원장이. 인후통인데 침 삼킬 때 아프고 피로와 수족이 차고 생리가 불순하고, 그런데 자, 의안 보세요. 소음인으로 체질 진단했고 근무하는 곳이 열악해서 본드 냄새, 먼지가 많아서 지속적인 인후통과 함께 콧물도 흘렀다. 비염까지 있어요. 소화장애가 없고 땀도 안 흘리고 몸이 냉한 자는 허로를 취한다는 의미에서 회양대부탕을 투여한 거죠. 인후통만 본다면 독산광계균탕을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신태희 원장은 여러 가지 상황을 첨작해서 지금 복진 상황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 시전대부탕을 겨냥을 하고 생리가 불순한 거로 봐서 부자를 넣는다. 그 회양대부탕 오픈 들어가거든. 그렇게 해서 관리한 거예요. 참 잘했어요. 이 좌설통도 연골 파열로 수술한 사람인데 이 회양대부탕을 써갖고 또 관리하게 돼요. 또 요통까지. 응? 아마
회양대부탕에 신들렸어. 그래갖고 그냥 한번 재미 보니까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해갖고 재미 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이 신태 원장이 완전히 회양대부탕에 신들렸어. 거기에 맨 마지막 권병상 원장까지 하나 또 끼어들어가갖고 여드름을 갖다 또 이게 회양대부탕 치료하는 거 있죠. 턱부위, 코주위, 요거 턱, 코주위로 된 거, 요거 회양대부탕 아주 직방이에요. 끝. 힘들어. 자,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자, 빨리 맥주 마시러 가요.